안녕하세요. 내내 의사입니다. 저는 내분비 내과라는 내과의 한 분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 현재 국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내내 의사는 내분비 내과 의사라는 명칭을 줄여서 저와 여러분이 읽기 쉽도록 한번 만들어 본 이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콜레스테롤 이야기 2부 시간입니다. 1부에서 콜레스테롤과 이상지질혈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이상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제 임상의학 분야 및 연구 분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명쾌한 의학적 지식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의학에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소위 일반적이라 부를 수 있는 보편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며, 시청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특정 상황에 맞춰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의학적 지식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각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답 또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검사할 때 4가지 항목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각각의 검사 결과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의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 즉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혈액에서 직접 진단기계를 이용하여 수치를 측정하지만 계산법으로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죠. 중성지방에서 5를 나눈 값과 HDL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더하면 총 콜레스테롤의 대략적인 계산값이 나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의 검사 결과는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림으로 보자면 HDL과 LDL이 가진 콜레스테롤의 수치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지단백들이 가진 총 콜레스테롤 양을 계산식으로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계산법은 만능은 아니며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제대로 금식을 하지 않아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측정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든 중성지방의 수치가 계산 수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400mg/dL 이상인 경우는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러한 계산식은 현재 프리드바르트 공식으로 불리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를 발견하신 분은 윌리엄 프리드바르트라는 분입니다. 본인의 이름에 따서 공식을 만드셨죠. 1939년에 태어나신 분으로 1972년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의 관련성을 공식으로 만들어낸 분입니다. 이분은 이외에도 심혈관 쪽에서 유명한 연구인 아스피린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트라이얼, 즉 아스피린과 심근경색과의 관련성을 밝혀낸 분이죠. 아스피린 100mg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많이 감소한다는 연구를 발표해서 지금까지도 심근경색 환자에게 아스피린 처방은 제1원칙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학계의 족적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프리드발트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LDL 콜레스테롤을 따로 측정하지 않고도 계산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프리드발트 공식을 알고 있다면 예전 중학교 시간에 배웠던 간단한 방정식 이항 정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에서 중성지방 수치의 5분의 1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빼면 되는 거죠. 즉,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수치만 알면 LDL 콜레스테롤을 따로 혈액 속에서 분류해서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때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3가지 검사만 시행하고 LDL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는 계산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가격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제일 비싸기 때문이죠. 참고로 현재 LDL 콜레스테롤 검사의 수가가 약 6,000원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검사할 때마다 이 윌리엄 프리드발트 선생님 덕분에 6,000원씩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이.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이상이 있다는 말인 동시에 나머지 3가지 구성 요소 중에 어느 하나 혹은 그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수치가 높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지만 3가지 중 HDL 콜레스테롤 이 하나는 미리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상황은 의학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건강에 부정적인 상태보다는 긍정적인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상지질혈증의 정의 중 하나가 바로 HDL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감소할 때인 것도 이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오직 HDL 콜레스테롤만이 높다고 해서 총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은 2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이 높을 때와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죠. 이 중에서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최근의 식사 형태와 관련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성지방 수치 자체가 최근 하루나 이틀 동안 어떠한 식사를 했느냐에 따라 혈액 속에서 검출되는 수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중성지방을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인 술, 삼겹살 같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고 검사를 받으면 하루 이틀이 지났더라도 수치가 크게 오르게 되고요. 반대로 중성지방을 잘 올리지 않거나 식이섬유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음식들, 등푸른 생선, 해조류, 채소, 버섯 등을 많이 먹고 검사를 받으면 수치가 낮게 나오게 됩니다. 이는 8시간 혹은 12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금식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의 수치 변화는 체중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대비 정상 체중을 넘어 과체중, 비만에 다다름에 따라 점점 혈액 내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같은 체중이라도 체지방률이 높다면 그리고 내장 지방의 비율이 높다면 중성지방 수치가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 그 자체는 의학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이상지질혈증 상태인 것은 맞지만 환자의 검사 당시 체중, 내장 지방의 비율 및 검사를 받기 전 식사 형태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크게는 200 이상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 하나만으로는 이상지질혈증이 당장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결과지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이상지질혈증을 보다 잘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적 실험 연구들과 임상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질수록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질수록 일관되게 위험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이러한 LDL 콜레스테롤과 위험도의 상관관계는 LDL 콜레스테롤이 40에서 250mg/dL 사이에서만 그 비례관계가 밝혀져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총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중 LDL 콜레스테롤이 기준 이상으로 높다면 이를 근거로 검사를 받은 사람이 이상지질혈증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치료받지 않는다면 뇌혈관 합병증, 심혈관 합병증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의사. 그런데 말이죠.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자꾸 문제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왜 문제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의문이 치료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그냥 치료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때 발생하는 증상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의사가 발견해서 치료를 하자고 말을 해도 마음에 크게 내키거나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당장 내가 아프거나 힘들지 않은데 왜 굳이 병원에 몇 달마다 와서 진료비를 내야 하고 또 왜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진료실에서도 많이 귀찮아하거나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가끔 보곤 합니다. 또 치료약 자체도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가끔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상지질혈증을 적절히 치료하려 할 때 환자 의사 간 입장 차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증가된 혈중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실제 모형을 통해 설명을 드려서 이러한 의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혈관의 동맥경화, 정확한 명칭으로는 혈관의 죽상경화 과정을 알려드리고 이 과정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혈관 모형의 사진은 실제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죽상경화증의 과정을 나타낸 모형입니다. 가장 처음에 보여드리는 죽상경화가 없는 그대로의 혈관은 보시는 모형의 형태처럼 정상적으로 내부가 뻥 뚫려 있어서 혈액이 아주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혈관 내막 부분 중 내피세포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우리 몸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부로 향하면서 죽상경화증의 초기 병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물리적으로는 혈액에 와류가 발생하여 시어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의 내피세포가 충격을 받아 생길 수도 있고요. 생물학적으로는 혈중 호모시스틴이라는 물질이 증가할 때나 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 같은 감염성 미세생물들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저질환 중 고혈압 혹은 당뇨가 있거나 흡연하는 사람일 때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일단 내피세포의 손상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혈액 내 존재하는 LDL이 손상받은 세포 사이로 침투하게 되고 혈관 내벽 안에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인 단핵구를 반응하게 하여 산화 변성된 LDL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화 변성 LDL, 옥시다이즈드 LDL이 혈관 내벽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죠. 게다가 이 산화 변성 LDL의 존재가 인체 내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를 자극하여 혈관 내부로 끌어당기게 되고 대식세포는 이 변성된 LDL과 반응하여 LDL 안에 콜레스테롤을 포집하게 됩니다. 대식세포는 원래 우리 몸속에서 각종 병원균, 바이러스 등을 먹어치우고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치우게 될 경우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죽상경화의 발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 등에서 나오는 인간이 감염되어 좀비가 되어버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를 의학적으로는 대식세포가 지나친 콜레스테롤을 포집하여 거품세포로 변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대식세포가 거품세포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식세포의 아주 간단한 모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의 바깥 부분에 다른 물질들과 접촉하여 반응할 수 있는 접촉 부위가 있죠. 이 대식세포가 혈관 내벽 안에서 산화 및 변형된 옥시다이즈드 LDL, 즉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LDL에 이끌려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산화 변성된 LDL이 대식세포의 접촉 부위와 반응하게 되고, 대식세포는 산화 변성 LDL과 반응하여 이것이 몸에 해롭다고 판단하고 LDL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먹어치우기 위해 자신의 안으로 들여보내는 포집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평소대로의 대식세포라면 다른 병원균 혹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없애버릴 텐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 대식세포 내에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콜레스테롤이 거꾸로 대식세포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마비된 대식세포는 다른 병원체나 이물질을 먹어치우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관 내부에서 그 자신이 마치 새로운 죽상경화증의 악화를 부르는 염증 반응 촉진 매개체처럼 날뛰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되어 자기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혈관에 나쁜 영향만 주는 안 좋은 세포로 변형된 대식세포를 의학계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거품세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품세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키는 여러 작용들을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포집하지 않았던 다른 멀쩡한 대식세포도 자신처럼 바꿔버리는 기능, 즉 새로운 거품세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대식세포가 변화한 거품세포들과 변형된 LDL에서 쏟아져 나온 산화변성 LDL 콜레스테롤들, 그리고 혈관 내부에 모여든 여러가지 염증 반응 물질들이 한데 모여서 죽상경화 병변의 생성을 가속화시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혈관 중막에 존재하는 근육을 이루는 근세포를 내막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이후 근세포를 변화, 증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변성 LDL 콜레스테롤과 거품세포의 축적, 평활근세포의 증식 현상이 함께 일어나면 거대한 하나의 지질 성분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를 죽상경화반이라고 일컫습니다. 마치 죽 같은 끈적한 덩어리 성분이 딱딱한 껍질에 쌓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죠. 이렇게 한번 죽상경화반이 생긴 곳은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콜레스테롤이 또 모이게 되어 병변을 딱딱하게 만드는 과정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또 병변의 크기가 점차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혈관 내부의 크기, 즉 내경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한참 이러한 변화를 겪던 혈관의 내벽 부분이 혈관 속을 지나가는 혈액과 부딪히다가 가장 안쪽 부분의 세포가 갑자기 파열되어 혈관의 내중막을 병들게 한 콜레스테롤과 거품세포가 뒤섞인 덩어리가 혈액이 지나가는 길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죽상경화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혈관 내벽의 세포 부분이 굉장히 튼튼해서 어느 정도 버텨주기 때문에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상경화증이 심해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죽상반이 커지면서 혈관 내막 및 내피세포에 손상을 계속 주게 되고, 이에 따라 혈관의 내부가 조금씩 파괴, 손상받으며 내부층이 얇아져서 지나가는 혈액 속 적혈구가 부딪히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혈관 내막 아래 불룩하게 솟아있던 내용물이 그만 피가 움직이는 곳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이때 찢어진 혈관 내벽 틈 사이로 아래에 존재하던 죽상경화 덩어리의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관의 틈을 다시 막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몸의 혈구 성분 중 혈소판이 반응하여 이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예전에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처음에는 피가 흐르다가 어느 순간 피딱지가 가지런히 앉게 되고 출혈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것을 흔히 보신 적 있으시죠? 이때 피가 피부 밖으로 흐르는 걸 멈추게 하고 피딱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혈소판의 주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혈관 내측에서도 이러한 혈관 내벽의 찢어진 곳 위에 적혈구와 같이 반응하여 피딱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혈관 내 생기는 혈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죽상반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던 혈관 내부의 모습이 이제는 혈전이 생김으로써 갑자기 확 더 줄어들게 되죠. 어쨌든 더 이상 찢어진 틈 사이로 뭔가가 흘러나오는 걸 막아주기는 했지만 혈소판과 적혈구들이 새로운 혈전을 만들면서 혈관의 내부 공간이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죽상경화 과정 중에서 환자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가끔 생기는데 혈관 내피세포가 찢어지면서 이에 반응해 모인 혈소판들이 혈전을 너무 크게 만든 나머지 완전히 혈관 내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류 자체가 차단되어 혈액 공급을 못 받는 세포와 장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뇌혈관 쪽이나 심장혈관 쪽에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뇌혈관 질환 합병증인 뇌경색, 그리고 심혈관 합병증인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 의사가 혈관 상태를 보는 검사 사진과 비교하여 죽상경화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경동맥 초음파라는 검사의 사진입니다. 흑백으로 표현되어 있어 알기 어렵지만 실제 모형의 상태와 비교하여 관찰하면 어느 정도 혈관의 모습에 대한 구별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사진은 정상 상태의 혈관을 촬영한 사진이고요. 완전히 검은 부분은 혈관 내부이며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이 모형에서의 혈관 내피 및 내막 부분, 그리고 그 아랫부분들은 혈관의 중간막과 외막, 그리고 그 외 바깥 부분들입니다. 죽상경화가 진행되면 혈관 내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손상과 염증 반응을 통한 덩어리들이 쌓이게 되면서 내막이 부풀어 오르듯 불룩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이 내피세포가 터지고 혈전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아주 심하게는 사진처럼 혈관을 거의 막아버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정하여 죽상경화로 인한 혈관 손상 및 협착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혈관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이 많아질 때 그 중에서도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어떠한 연유로 인해 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죽상경화증이란 게 발생하는지를 충분히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지질혈증은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궁금이. 지금까지 긴 시간에 걸쳐 혈중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 혈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것이 아마 더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중성지방의 존재죠. 과연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어떠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잠깐 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성지방이라는 수치는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진 지질 성분인데 이 또한 지질 검사에 포함되어 있고 엄연히 높으면 문제가 돼서 치료를 받고 있죠. 현재까지 이루어진 여러 의학적 연구들에 의하면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는 콜레스테롤과 비슷하게 혈관의 죽상경화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면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이는 죽상경화증의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대로 적절하게 중성지방을 치료하면 이러한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도 아닌데 왜 죽상경화증과 관련이 있고 뇌경색,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비록 완벽한 것은 아직 없지만 중성지방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이 죽상경화반을 만드는 역할을 돕는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의학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상태 자체가
LDL의 사이즈에 영향을 주어서 죽상경화증을 악화시킨다고도 하고,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수치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더욱이 혈중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는 비단 혈관에만 영향을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수치가 1000mg/dL 이상에 달할 경우 급성 췌장염이나 눈의 망막에 발생하는 중성지방 증가와 관련된 질환인 망막지혈증 등 여러 좋지 않은 질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도 치료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HDL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조직에서 사용을 다한 혹은 쓸모 없어진 콜레스테롤을 모아서 간으로 보내 처리하는 역할을 HDL 지단백이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그냥 간으로 이동하는 콜레스테롤일 뿐 자체로 좋고 나쁜 건 아니라고도 했고요. 다만 HDL 지단백의 기능이 높게 발현될 때 각 생체 조직에서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가져와서 간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혈관 역시 생체 조직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혈관에서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콜레스테롤을 끌어와서 간으로 보내는 능력이 좋아진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HDL 지단백의 능력에 따라 죽상경화증이 예방 혹은 개선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HDL 지단백에 타고 있는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많다면 HDL 지단백의 기능 또한 활발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논리에 따라 HDL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혈관에서의 콜레스테롤 청소가 잘 돼서 혈관이 건강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근거와 논리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HDL 콜레스테롤이 단순히 혈액검사에서 높다는 의미는 HDL 지단백에 탑승한 콜레스테롤이 많다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이 꼭 HDL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효율적으로 높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상태인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LDL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면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 상태는 간에서 생성된 LDL 지단백 콜레스테롤 결합이 많아 각 조직과 혈관으로 이동하여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콜레스테롤이 전해진다는 말이고 생체 조직들이 콜레스테롤을 사용하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남아 HDL에 탑승한 콜레스테롤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H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턱대고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이외에도 단순히 HDL 콜레스테롤만 높다고 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는 병적인 상태이지만 HDL 콜레스테롤이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 상태에 관련하여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실 때에도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단지 결과적으로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였으니까 건강하거나 몸에 좋은 상태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HDL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이 자체가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나타내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 많은 상태라고 해서 몸에 무조건 좋느냐 하는 것은 또 아닌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의 적정선을 굳이 정하자면 60에서 90 정도 사이가 유지되는 상태가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상지질혈증과 관련된 총 4가지 검사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나타낸 이 4가지 검사에서 각각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총 콜레스테롤의 경우가 높다면 이상지질혈증의 발생 및 죽상경화증의 악화를 의심할 수 있고 이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으로 확신을 할 수 있으며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는
추가적인 위험성의 증가를 뜻하고, 마지막으로 HDL이 높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상쇄되지만 반대로 낮을 경우는 더 나쁜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혹은 낮으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지질동맥경화 학회에서 표에 제시해 놓은 직접적인 수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 콜레스테롤의 기준으로는 240mg/dL 라는 수치가 넘으면 위험하다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일반 사람 기준으로는 160mg/dL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별개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100mg/dL가 넘지 않아야 하고요. 왜 일반인과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LDL 콜레스테롤의 위험 수치가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상지질혈증의 치료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지방은 200mg/dL가 넘으면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을 때가 주로 문제니까 40mg/dL를 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부분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옆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4가지 검사 결과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좋다면 이상지질혈증으로 바로 진단할 수 있다는 지침의 내용입니다. 이 표는 제가 1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하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검사 항목들을 나타낸 것이죠. 이 표를 다시 바라보면 그동안 어렵게만 보였던 검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마지막으로 중성지방까지, 이 정도 콜레스테롤 검사에 대해 아셨다면 충분히 결과 숫자들만 보셔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1부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 이상지질혈증이 무슨 병인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2부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이상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합병증이 오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디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